그 당시에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속물적이고 되게 터부시됐는데 지금은 너무 천민자본주의로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아, 투자는 장기 투자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존버는 승리한다.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장기 투자를 하려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경계를 어느 정도는 정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 저는 치킨 만드는 법을 몰라요. 근데 이 치킨 만드는 법을 그냥 아웃소싱을 하고 이걸 이제 사 먹어도 제 인생에서 막 크게 막 달라질 바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돈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걸 모르고 누군가한테 아웃소싱을 해버리면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주지 않았을 때 그 결과가 너무 좀 파괴적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변을 하기에 앞서 가지고 책 하나 소개하고 싶어요. 그 제가 이제 굉장히 감명 깊게 본 책인데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되게 이제 감명 깊게 본 책입니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이제 굉장히 위대한 투자 구루였고 원래는 뭐 금융교육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막 받거나 하신 분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이제 뭐 철학 미술사 이런 걸 하셨던 분인데 헝가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파리로 넘어가서 이제 금융교육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그 증권시장 특히 이제 주식 쪽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큰 돈을 버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워런 버핏 같은 좀 다른 결이긴 하지만 되게 울림을 주는 글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되게 인문학적인 성찰을 바탕으로 되게 울림이 있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부자의 정의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제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내가 왜 돈 벌고 싶어 하지? 내가 왜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시간과 자유가 중요해요. 저한테는. 그게 되게 큰 가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같은 경우는 부자들이 되게 이제 바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 시간이 되게 많이 없어요. 예를 들어 앨런 머스크가 지구상에서 최고 부자 중에 하나지만 저는 앨런 머스크보다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 사람보다는 이제 시간 부자인 거죠. 물론 돈은 그 사람이 훨씬 많지만. 근데 이제 저도 저도 약간 지향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되게 바쁘게 살고 막 이제 이런 거를 별로 지향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가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그 돈이 좀 있어야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건 자유인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돈은 좋아하는데 그렇게 막 물건에 대한 욕심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차라든지 비싼 시계라든지 비싼 옷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크게는 없어요. 비싸 보이는데. 아, 그러니까 있는데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취미 활동하는데도 큰 돈이 들어가지가 않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되게 뭐 소위 이제 코스트라고 하죠. 리빙 코스트? 그게 막 그렇게 크진 않은 편인데 근데 이제 그 자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유. 근데 이제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라는 자유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 더 이제 모티베이트 되는 거는 하기 싫은 거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저한테는 더 커요. 안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고 그리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싶고 중요하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사람 안 만나도 되고 쓸데없는 일 안 해도 되는 거. 아, 저 괜찮아요. 싫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근데 이제 돈이 없으면 되게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기 힘들어서 저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하고 시간이랑 자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백만 장자를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싶다. 그는 애써 일할 필요가 없으며 사장이나 고객에게 굽실거릴 필요도 없다. 또한 자기가 맞지 않는 것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달리 자신의 호사스러움을 즐길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진정한 백만장자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제가 이런 치킨을 먹으면서 이게 되게 즐겁고 뭐 누구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서 치킨 먹고 맥주 마시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 그쵸. 그게 저는 되게 저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 하나여가지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럼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거냐? 이건 이건 진짜 어려운 문제인 돈이 것 아예 같은데. 없으면 자유로워요 또. 아, 그렇죠. 잃을 게 없으니까. 네. 네. 아니 그 시간도요. 시간도 너무 돈이 많죠. 아예 없는데 그렇죠. 밖에 계신 분들 좀 계시잖아요. 그쵸. 보면 예. 그쵸. 예. 시간도 많으신 분들. 맞아요. 예. 그 도를 닦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예.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아, 뭐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도 세속적인 사람이어가지고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네네.
근데 보면 그런 사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저희 다 이제 뭐 금융투자업에서 일하는 분들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많잖아요, 되게.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부자도 있고, 맞아요. 뭐 얼굴이 안 알려진 부자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후자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되게 영감을 얻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아, 내가 저렇게 부자가 되면은 나는 진짜 행복해질 거야. 내가 진짜 시간이 많고, 내가 정말 자유로울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그걸 느끼는 사람들 전 많이 못 봤거든요. 열에 한 두세 명? 나머지는 되게 저마다의 슬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주변의 부자분들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부자는 여러 분들이 계시는데 아주 부자 중에 제일 부러웠던 케이스는요.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분이 더 부자가 되시는 과정을 제가 봤는데 모 회장님이라고 할게요. 네네네. 뭐 사실 의장님, 회장님 요새 많으니까 그쵸, 그쵸. 돈이 네. 많아지면 또 회장이라고 그쵸, 부르시더라고요. 네, 또. 가진 회사도 많아지시고. 음, 근데 모 회장님이 10년 전에 뵀을 때는 가진 돈에 비해서 약간 이분이 좀 인문학적 교양이라던가 학식은 좀 부족하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 좀 대화하시는 깊이는 스킬도 없다? 예, 깊이도 좀 말하다 보면 이게 뭐 깊은 대화를 이어가긴 좀 힘들고 뭐 어떻게 말하자면 친숙한 동네 아저씨 같은데 돈을 많이 버셨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분이 정말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는 정도로 계속 부를 쌓으시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뵐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시네? 사람 근데- 자체가? 네. 그러니까 교양도 점점 생기시고 네네네. 이제는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는 게 감히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신 아니구나.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런가 봤더니만 돈이 많아지니까 주변의 지인들이 이제 굉장히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많이 고용을 하시고 늘 듣고 보고 항상. 네. 대화하시는 내용 자체가 음, 수준이 달라지신 거죠. 완전 다른 레벨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몇 년, 10년 이렇게 쌓이니까 너무 제가 부러운 거예요. 아,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주변을 잘 구축하면 내가 지적으로도 저렇게 아니 돈이 없으면은 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뭔가를 알고 싶어도 깊이 못 알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많은데 내가 거기에 써야 되잖아요. 그쵸 돈이 많으니까 그거 누가 제일 잘 알아 불러 이렇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시간 내에 업그레이드가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부러웠던 저도 그래요. 경우.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일 많이 만나는 분들이 저는 주식, 코인, 부동산 세 개를 다 이제 어쩌다 보니까 직업으로 했는데 코인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경우인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10억을 가지고 뭐 300억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막 너무 기쁠 것 같고 너무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훌륭하다 이 정도면 진짜 막 훌륭하세요. 로또 맞은 거잖아요. 그쵸. 진짜 인생 역전한. 예. 그리고 이제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는 사실 네, 네. 단기간 내에 그렇게 몇십 배 버는 거는 운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저 같으면 아싸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하고 말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대체로 뭔가를 놓쳤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과 옆에서 같이 했는데 누가 더 벌었어 그렇지. 비교하는 거. 비교하는 비교하는 거. 예. 그래서 내가 3천억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 내가 지금 500억밖에 없고 네. 뭐 이제 이런 거죠. 그쵸. 예. 이제 이러다가 무리해서 뭔가를 베팅하시는 경우에 다시 20억이 되는 경우도 꽤 맞아. 흔하게 접하는. 네. 맞아요. 네. 그 내용이 여기 이 책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안드레 코셀레 이 책에 또 이게 아니구나. 돈의 심리학. 돈의 돈의 심리학. 심리학. 네, 돈의 돈의 심리학에. 심리학이라는 책에도 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번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이따. 네. 모건 하우젤 책인데 제가 책도 안 갖고 왔어요. 아, 네네. 그럼 네. 이제 이렇게 배경을 한번 띄워주시고. 네,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고요. 네네. 이거는 2021년인가 20년인가 이때쯤 나와서 오래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돈에 대한 각종 심리를 이분은 저널리스트셨나? 맞아요. 모건 맞아요. 맞죠. 맞아요. 네. 이분이 저널리스트로서 쓰신 책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네 오늘 제가 책을 안 갖고 온 관계로 읽어보시는 걸로.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사람의 행복은 결국 비교해서 그쵸. 나오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부자들도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0억 부자들은 200억 부자 부러워하고 200억 부자는 1000억 부자 부러워하고 1000억 부자 이러면서 점점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이러면서 불행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충격적인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100대 재벌 안에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아니 그 정도쯤 되면은
100대 재벌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는 그쵸. 중요하지 않은 네. 거 아니야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열매야 네가 진짜 모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야 했더니 우리는 매년 순위가 나오잖아. 아, 그래서 제가 그 말 듣고 이거 웃을 수도 없고 너무 당황. 아 성적표가 계속 나오는 거네요. 성적표가 네.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30위권 아. 들어갈 때랑 50위권이랑 아. 100위 밖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음.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러겠다. 비교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렇지 뭐 전국 등수 100등에서 밖으로 가면 뭐 그렇죠. 예. 깜짝 놀랐다. 정말 경쟁은 어쩌면 네.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상위로 갈수록 더 치열해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이제 네. 계속 경쟁을 막 유도하고 이게 되게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부자들도 이제 그게 있다. 그들만의 보니까. 리그가 그들만의 있다. 리그가 있다. 이제 이런 게 좀 시사점인 것 같고 맞아요. 저도 보면은 주변에 이제 약간 이제 저는 코인 쪽이 되게 많은데 소위 이제 벼락 부자 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일반적으로 부자가 되는 케이스가 뭐 부모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금수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사업에 되게 성공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투자 이런 걸 하시는데 보통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건 어느 정도 축적의 시간이 나름의 이게 필요한 건데 코인은 또 워낙 그게 빨랐다 보니까 이 손바뀜도 빨랐고 이 진폭도 너무 컸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부자가 젊은 나이에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걸 느껴요. 이게 그분들이 이렇게 뭐 나름의 이제 행복하신 분들도 있는데 별로 안 행복한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비유를 하자면 저는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되게 게임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레벨 뭐 10일 때 나가가지고 이렇게 토끼 잡아가지고 도토리 이제 나오면 도토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나무 목검 사고 이제 뭐 하나하나 이렇게 좀 장비를 늘려나가고 나도 성장해 나가는 뭐 그런 것들이 보통의 인생의 서사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이분들은 치트키를 탁 써버린 거예요. 치트키를 탁 써버려가지고 정말 그 게임에서 대왕을 깨버렸어. 서서 없이. 네, 그냥 게임에서 그냥 내가 제일 좋은 그냥 갑옷과 막 이런 것들 다 들고 있어. 내가 한 번 탁 치면 다 죽어. 막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그러면은 게임 재미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서사가 없고 다음 끼어야 될 퀘스트가 없는 거예요. 눈 감고 누르는 거죠. 네, 인생에 목적이 없는 거예요. 20, 30대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분들을 보면은 그래서 뭐 물론 부러운데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부러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그 철학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왜 버는지, 이걸 내가 어떻게 쓸 건지 이거에 대한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갑자기 이제 그게 이제 요행으로 생긴 사람들 보면은 뭐 이렇게 로또 당첨돼 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사람 많이 없잖아요. 되게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이 만들어낸 발명품이고 위대한 발명품인데 우리가 잘 살자고 만들어낸 수단이지 그러니까 목적은 아닌데. 목적으로 맞아요.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네. 종교도 아니고 그쵸. 돈이 우리를 구원케 하리라 뭐 누가 이렇게 얘기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거의 종교가 됐죠, 근데 지금 돈교. 사실은 예. 돈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처럼 돼서 예. 맞아요. 종교가 된 것 같아요. 음. 근데 사실은 수단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하고 저는 이제 제가 돈이 많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이 정도면 자신 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돈의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건하우젤이 누구랑 같이 유명한 분이랑 책을 같이 쓰고 하는데 막 완전 뒤엎은 걸 갖고 오기도 하고 해서 아니 너는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노력한 거를 뒤엎고 언제 또 이렇게 새로운 걸 갖고 오고 하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책에서 나에게는 매몰 비용이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돈이 너무 없으면 더 오히려 집착이 강해지고 내가 잃은 것에 대해서 더 지금까지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더 해야지. 이런 게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딜레마. 그래서 뭐 사기를 당해도 빨리 못 빠져나오고 주식을 해도 손절 안 하신다고 하셨지만 손절이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런 거 못 하고. 근데 이제 어제까지의 선택에 대해서 선을 끊고 내가 오늘 기준으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다. 요게 사실은 그 정도의 자신감도 돈만큼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내가 너무 빚에 허덕이거나 그러면 안 되고 스스로의 맞아요. 능력에 대해서도 믿어야 되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이 책 쓰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자의 심리학, 그러니까 돈의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게 부자들은 오히려 그럴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너무 집착해서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라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맞아요. 거죠 마음에. 네. 예.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비용 처리해버리는 거. 맞아요. 투자가 아니라 비용이었다. 그냥 수업했네, 수업료냈네, 딱 그쵸.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투자였다라고 생각하면 네. 계속 가야 되는 그렇죠. 부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돈이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수단으로서 지불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네. 축적에는 실패했을지언정 마음 아프지만 예. 수단으로서 지불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또 이 수단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죠. 예.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밀물과 썰물이 있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돈 얘기하면은 또 그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소비. 그러니까 이제 돈을 버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 사실은 소비할 때 그 돈이 필요하잖아요. 항상 우리가 교환의 매개체로 돈을 쓰니까. 근데 뭐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도 그렇고 소비의 그 스펙트럼이 되게 다르거든요. 이 소비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돈을 다루는 웬만한 책에서는 소비를 줄이라는 책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새는 또 안 그래요. 아, 그래요? 요새는 그 제가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일본의 어떤 그 사업가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일본의 약간 앨런 머스크처럼 불리는 분인데 그분이 최근에 낸 책은 가진 돈을 몽땅 써라. 그래서 이제 이분의 주장은 많이 놀아봐야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시대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예. 네. 옛날에는 막 허리띠 졸라매라, 뭐 가계부 써라 이런 거였는데 이분은 그냥 돈 있는 거 다 써라. 이제 이런. 제가 예전에가 이런 마인드였어요. 아 옛날에요? 다 해보고 지금 안정을 찾으신 분. 주식하실 때인가요? 그때? 주식할 때 이후였어요. 이거. 주식할 때 이후에? 네, 예. 이후였는데. 예. 어떠셨어요? 아니, 모일 돈이 어딨어? 이러면 시원하게. 예. 쓸 돈도 없는데. 그냥 막 팍팍 써서 그냥. 예. 근데 쓰고 나니까 아쉬움은 없는 것 같아요. 지나고 나서. 오히려 많이 확실히. 써봤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사회 초년생 때 봐야 되는 것도 오히려 왜 그러잖아요. 오히려 사회 초년생 때 돈을 모아야 된다고 그걸 투자를 해야 된다고 종잣돈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사회 초년생 때 막 써봐야 쓸 수 있는 게 한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사회 초년생 때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사실. 그쵸, 그쵸. 예. 그러면 그때 써야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서 쓸 때 다 써봤고 아쉬울 것도 없어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밑바람 나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거든요. 돈 많이 벌 때 자산이 어느 정도 있을 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와 그거는 되게 그 진짜 늦바람으로 이게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약간 이제 이게 돈에 대한 자세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자세가 기본적으로 저를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똑같이 같은 루틴하게 지내는 것보다는 기복이 좀 있어도 이 위로 다시 올라가서 뭔가에 내가 겪어보지 못한 거를 겪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경험치를 넓히는 거, 맞아요, 저도. 밴드를 좀 키우는 거. 맞아요. 돈을 벌고 싶은 이유 중에 이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돈이 많아지면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는 어땠냐면 물론 돈이 너무 많으면 항상 5성 호텔에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여행지를 간다라고 하면 별 1개부터 5개를 왔다 갔다 해보는 경험. 같은 도시에서 뒷골목도 가보고 근데 나는 5성 호텔을 갈 수 있지만 1성 호텔에 이제 난 체험해보는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네, 그 2개를 일부러. 근데 이제 이런 거죠. 평균적으로 제가 별 3개를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부러 이거를 나눠가지고 1과 5를 그냥 가보는 걸 선택하는 거죠. 왜냐면 5로만 가면 제가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1로만 가는 거는 5의 즐거움을 못 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5일 여행을 가면 2일, 3일 뭐 이런 식으로 배분해서 양쪽을 다 누리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음식도 마찬가지고 김치찌개 한 그릇 먹고 네네네. 호텔 가서 밥 먹고 뭐 이런. 그럼 나중에 진짜 부자가 되시고 하셔도 뭐 어느 날은 5성급 호텔에서 내가 막 스테이크 진짜 비싼 걸 먹고 어느 날은 내가 뭐 예컨대 뭐 김밥 그런 집에서 라면이나 김밥을 이렇게 먹고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취향을 가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사실 저는 치즈라면에 참치김밥이 최애 메뉴. 저도 정말 좋아합니다.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때 제가 네, 정말 좋아합니다. 네, 먹는 메뉴예요. 음. 근데 이거는 제가 부자가 되더라도 이 유혹을 버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소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소비에 대한 원칙은 어떤 물건을 사는 것보다는 경험을 사는 게 좀 더 지속 가능한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지속 가능한 기쁨을 주는 것 같고 뭐 그게 그 경험이 뭐 나 혼자 이제 하는 경험이든 뭐 아니면 타인과 하는 경험이든 이제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뭐 물건이 만족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게 그리고 금방 너무 흥미를 잃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남자분들이 뭐 차도 좋아하고 시계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시계도 예를 들어 뭐 비싼 시계 뭐 롤렉스라든지 이런 거 사고 하면은 처음에는 막 신주 딴 데 보시듯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이거 귀찮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제 그런 약간 물건에 대한 소비 이런 거는 진짜 오래 안 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근데 보면 그거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그 부자분들을 보면은 돈을 많이 벌면은 그 소비가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진화를 하냐면 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써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는데 이런 이제 소위 모두가 그냥 선망하는 그런 물건들, 장소, 기호 이런 걸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집 있고 좋은 차 있고 뭐 좋은 장소 가서 밥 먹고 아니면 뭐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제 이런 소비를 첫 번째로 하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첫 번째가 끝나면은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취향 그런 어떤 그 기호 이런 것들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비싼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술품을 산다든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취향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이제 자기를 위한 소비인 것 같아요. 2단계도. 근데 소위 말하는 이제 졸부들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못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애초에 이제 그럴 깊이도 없었고 그런 이제 의지도 없었고 학습에 대한 이제 1단계에 이제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돈 자랑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명품 마크 있는 거 되게 좋아하고 남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 막 이제 이런 걸로 많이 끝나는 것 같고 2단계까지 이제 가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이제 3단계가 진짜 어려운데 3단계가 이제 타인을 위한 소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인 뭐 그냥 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땡 이게 아니라 뭔가 좀 더 유의미한 아까 말씀하신 오페라 하우스 같은 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거기까지 가면 너무 부자고 뭐 조만한 무슨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장학재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어떤 법인체를 만들어서 고용을 한다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그 타인을 위한 소비를 하는 거가 되게 되게 궁극적인 그 소비의 로드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그 돈에 대한 그러니까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없을 때 부담이 없을 때 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제 자산 규모에 따라 너무 다를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그 그냥 벼락부자는 아니에요. 벼락부자 아니고 벼락부자 가져가면 너무 큰 꿈들이 생기니까 우린 또 그냥 우주를 먹고 또 살 만큼 그냥 네, 이제 그냥 적당한 적당히 네. 그냥 여유롭게. 경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는 안 받아도 된다 정도까지. 저는 투자는 평생 할 것 같고요. 이게 저는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한테는 너무 이제 지적인 게임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평생 할 것 같고, 그건 평생 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간을 어떻게 쓰냐인 것 같은데, 뭐 제가 가족이 만약에 있다면은 가족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고요. 가족이 없으면 뭐 저야 이제 그런 창작 활동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쪽으로 시간을 좀 많이 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뭐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운 좋게 만약에 어디 뭐 회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다. 그 오페라 하우스급의 회장님이 그러면은 저는 사실은 좀 그런 건 있어요. 나중에 좀 뭐랄까 학교라고 말하면 좀 거창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교육 서비스, 교육 사업을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제 돈으로는 다는 못할 것 같고, 예, 막 VC 돈 받아서 하고 싶지도 않고, 약간 장학재단 느낌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동현님은 어때요? 사실 저도 그 약간 비슷한 쪽인 것 같아요. 약간 경험을 하는 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진짜 완전히 그렇게 돈을 더 이상 안 벌어도 된다 하면은 그 가족들하고 같이 그냥 세계 여행을 왜 도시마다 못 들어본 도시도 막 한 달씩 다 이렇게 체류하면서 다닐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또 새로운 그런 경험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경험을 많이 쌓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그렇게 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 그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나오시고 책도 쓰신 분인데 켈리 최님 아시나요 혹시? 그게 이제 도시락 뭐 요식 그 사업을 하셔가지고 큰 성공을 하신 이제 사업가이신데 이제 뭐 다 경영에서는 일선에서 떨어져서
지금 가족들이랑 요트 타고 다니면서 음. 전 세계 여행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 책도 쓰시고 뭐 가끔 이제 이런 강연 이런 것도 이제 그 본인 요트에서 하세요. 와.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얘기를 했던 게 되게 공감이 됐던 게 보통 돈이 많은 사람들은 시간이 없는데 저는 지금 시간도 많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이상적인 삶이 아닐까. 예. 찾아봐야겠네요. 상상 못한 이것도 상상력을 네. 키워줍니다. 요트에서. 요트에서 요트. 시간도 당연히. 많고. 저는 시간도 많습니다 하는데 진짜 와. 부럽다. 예.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사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돈과 바꿀 수 없는 것. 그쵸. 예.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시간이잖아요. 시간이죠. 예. 시간, 건강 건강, 그렇죠. 네. 시간과 그리고 맞아요. 뭐 관계, 사람의 마음, 마음. 맞아요. 예. 남의 마음을 내 마음도 내가 사기 힘든데 맞아요. 예. 남의 마음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시간과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사실 저희가 열마담 빗살롱 홍보는 아니고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 인포맥스랑 얘기할 때도 그랬고 저는 진짜 제가 경제적인 게 해결이 된다면 열마담 살롱이 원래 꿈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그쵸. 제가 하고 아무 싶은 때나 것도, 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 와라라고 네. 할 수 있는 언제나 누가 오든 제가 앉아 있는 그런 네네. 살롱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돈 많으신 회장님들이 그쵸, 어디 그쵸. 투자하고 싶으시면 열마담 살롱에 오시면요 돈 없고 아이디어 좋은 전문 창업자들 창업가들. 창업가들이 열마담면 술 먹고 있어요. 이런 걸 하고 싶은 게 사실 저의 꿈이긴 해요. 그래서 요걸 핑계 삼아 낮에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거 그리고 밤에는 술 먹는 거 본질은 술인가? 먹는 건가?